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최신 지도, 세계 지도를 그리던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있었어요? 세계 지도사의 기적이라고 표현되는 지도입니다. 조선 시대인가요? 조선 초기. 조선 초기. 초기요? 세종의 아버지 태종. 태종 때. 태종.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라는 들어봤어요. 당대 가장 정확한 최신 세계 지도고요. 아프리카 희망봉까지 나와 있어요. 바스코 다가마보다 훨씬 앞서서 그렸어요. 아프리카까지요? 놀라운 지도예요.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게 있죠. 고려시대 조선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지리학 강국이었고 당대 가장 정확한 최신 지도를 만들 수 있었던 지도 강국이었다는 증거죠. 그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가 왜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를 좀 파보면 사실 우리가 신라도 그렇고 고려도 그렇고 무역 강국이었잖아요. 그쵸? 막 당나라도 가고 막 그랬잖아요. 막 최치원은 10대 때 막 당나라 혼자 가가지고 과거급제하고 유학 간 거잖아요. 10대 유학, 조기 유학.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상당히 지도를 보면서 많이 해외로 나갔던 그런 나라였던 거예요. 해초가 저 파키스탄까지 갔잖아요, 여러분. 해초 장보고, 네, 그죠? 장보고. 또 화랑은 어떻습니까? 신라의 화랑들은 산천을 유람했잖아요. 체험 활동 한 거예요. 야외 체험 활동, 스카우트 활동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전 역사가 어떻게 보면은 계속 줄을 펼치고 야외 활동도 많이 하고 지리 강국이었는데 조선시대 살짝 너무 유학을 강조하고 법전을 강조하고 성략을 강조하다 보니 잠깐 지리적 본능과 우리의 어떤 우수함을 잃어버린 시기 아니었나. 19세기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통치자들이 보던 지도는 중세 티오 지도보다 못해요. 그러네요. 천하도, 산해경에 나오는 그런 가상의 세계를 그린 이 지도에 빠져서 지도 안 보고 공자와 맹자와 예법 논쟁하고 이게 당대 우리나라 지식인의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일본은 반면 네덜란드와 영국과 교류하면서 뭘 배우냐면 지도를 읽고 활용하는 법을 배우고 심지어 지도를 그리는 법까지 전수를 받아요. 자, 그러면서 일본의 문명이 퀀텀 점프를 시작합니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낙후된 문명이었는데 변방이었잖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영국 사람한테 지도 보는 법도 배우고 또 지도를 그리면서 일본의 국운이 계속 상승하기 시작하더니 19세기 세계 지도를 보고 막 동아시아를 어떻게 먹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의 국운이 계속 상승하는 데 있어서 지도력이 밑바탕이 됐던 거죠. 저렇게 대동아 공영권을 내세우면서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어쨌든 일본의 입장에서는 계속 팽창하던 시기죠. 자, 요약하면 동아시아 삼국의 운명을 가른 것은 지도. 중국과 조선은 처음에는 지도 강국이었다가 점점 쇠퇴하기 시작하고요. 일본은 변방의 후진국이었다가 유럽과 교류하고 지도 강국이 되면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21세기에 가장 경쟁을 벌이는 나라가 미국과 중국이잖아요. 이 두 나라가 부상한 배경에도 여러분 지도력이 있다면 이제 제 말을 믿으시겠어요? 맞습니다. 21세기 현재 지도회가 어떻게 형성된 것이고 어떻게 이 두 나라가 강국으로 부상하게 됐는지 지도력의 관점에서 한번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될 놈들의 나라였다. 미국은 원래부터 운이 좋았어. 뭐 땅이 너무 좋아. 이러고 그냥 끝내버려요. 근데 이거는 정확한 해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운도 계속 좋으면 뭐죠? 실력이에요. 미국이 계속 꽃길만 걸은 게 아니라 사실은 결정적인 시기, 위기 상황마다 정말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가 등장해서 공간적 의사결정 잘해서 현재 미국이 된 거거든요. 그 증거는 러시모어 산의 4명의 위인이에요. 자, 일단 첫 번째 위인은요. 조지 워싱턴이에요. 조지 워싱턴은요. 집안이 별로 좋지 않아서 영국 유학을 못 갔어요. 당시에 미국에서 성장하고 잘 나가려면 영국 유학이 필수였어요. 유학 못 갔어요. 그런데 토지 측량을 하고 지도를 그리면서
자기 부와 명예를 얻었어요. 10대 때 토지 측량사로 일한 경험. 제가 항상 얘기하죠. 10대가 중요해요. 10대 때 토지 측량을 배우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전쟁의 달인이었어요. 모든 전쟁에 이겼고요. 영국을 무찌른 요크타운 전투를 보면 옆에 참모가 지도부가 앉아 있어요. 그 마지막 유언 같은 초상화를 보시면 미국의 후손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담겨 있거든요. 자, 이분 옆에 책상에는 지도가 있고요. 또 어린아이 옆에는 지구본이 있습니다. 자, 다음 3대 토머스 제퍼슨도 러시모어 산에 있을 정도로 위인이거든요. 자, 그는 원래 지도 만드는 사람 집안 아들이었어요. 미국은 지도를 그리면서 성장하고 개척하면서 잘 나간 나라죠. 그래서 서부 개척자의 허름한 오두막집에도 지도가 붙여져 있었다 해요. 그래서 이 3대 토마스 제퍼슨, 지도력의 달인이었고요. 자, 다음은요, 링컨과 수워드, 환상의 콤비예요. 자, 링컨도 토지 측량을 하던 사람이었고요. 오. 수워드는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게 지리학자를 미션을 줘서 알래스카를 탐험하게 해요. 그래서 이 알래스카에 지하 자원도 많이 매장되어 있을 것 같고 앞으로 러시아에 대항해서 굉장히 중요한 땅이 될 거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모든 의회의 반대와 일반 국민들의 놀림, 수워드의 바보 상자, 아이스박스라는 별명이 바로 알래스카의 별명이었어요. 아이스박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반대를 물리치고 확신을 가지고 알래스카를 구매하죠. 사표. 그 현장을 담은 초상화에 보면 지도도 있고 뭐도 있어요? 지구본. 아주 커다란 지구본이 있어요. 이야. 이건 뭐의 상징이죠? 가장 정확한 최신 과학적 증거에 입각해서 내가 알래스카를 구매했다라는 자기 표현이에요. 루즈벨트는 미국의 태평양 시대를 열었어요. 해군 출신이에요. 근데 이분은요, 늘 어디를 가든지 항상 같이 찍었던 소품이 있어요. 바로 지구본. 야. 이야. 크네요. 이 점점- 러시모어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요, 지도와 지구본을 가까이 했던 지도력의 달인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영원한 강자도 없잖아요. 없죠. 자, 미국을 위협하는 나라 어디죠? 중국.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급부상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강국의 기초에는 제가 항상 지도가 있다. 네.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잘 믿기지 않으시죠? 제가 증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마오쩌둥입니다. 자, 이 중국의 포스터인데요. 마오쩌둥이 게릴라전을 펴면서 중국의 외곽부터 변방부터 시작해서 이 중원을 장악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포스터인데요. 지금 마오쩌둥과 그 옆에 신복이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지도. 보고 있어요. 정말 중국의 거의 모든 지식인의 방에 제가 가봤는데 그 연구실에 항상 지도가 붙여져 있어요. 세계 지도, 중국 지도,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대축적 지도. 그리고 초, 중, 고등학교에 매 학년 지리를 배우고 또 선택 과목으로 굉장히 다양한, 예를 들어 GIS나 해양지리, 우주지리까지 배우는 정말 지리학자 입장에서 굉장히 부러운 나라. 그래서 저는 중국이 앞으로 굉장히 무섭게 성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1대1로 정책 들어보셨어요? 네. One Belt, One Road 정책. 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본인들이 앞으로 나아갈 바를 비전을 지도화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뭘 내세우냐면 정화의 원정을 우리가 이어받자. 그 정신을 탐험과 모험의 정신, 주를 펼치고 해로 나갔던 시대를 우리가 되새겨보자라는 게 이 1대1로 정책 지도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중국이 무섭게 성장하고 심지어 이제는 세계 최강국 미국조차 위협을 느끼는 수준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국제 정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지도의 힘, 지도자가 어떤 지도를 비전으로 제시하느냐, 그리고 그 나라 국민들의 지도력 수준이 그 나라의 국력을 보여주고 또 미래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지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됐는데 그러면 오늘 강의를 딱 한마디로 선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님과 제가 이런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신년에 이제 달력을 보잖아요. 근데 신년에 달력을 보는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다. 지도를 펼치는 사람이 앞으로 100년을 이끌어갈 것이다. 자신의 계획과 또 꿈을 이렇게 지도에 표시하게 되면 그거는 언젠가는 이루어지고 또 어떤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데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나만의 보물지도를 좀 만들고 그리고 또 펼치는 그런 계기가 여러분 모두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부터 지도를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후에 저도 이제 자녀가 생기면 지도도 좀 더 이게 탐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더 많이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진짜 강의를 들으면서 지도력이 곧 국력이다. 지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확실히 좀 지도를 보면서 세계의 정세와 또 흐름을 읽고 좀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까지 얻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 프로그램 이름 보물이 되는 지식도감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그런 수업으로 꾸려봤는데 다음 항에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 함께 외쳐볼까요? 찾아라 보물지도! 저희가 듣기에는 조금 생소한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선장님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장님 나와주세요. 스포츠 에이전트 이혜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출연료 협상 하셔야 되잖아요. 저는 협상 안 합니다. 저는 주시면 주시는가 보다.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에이전트 부르세요. 에이전트 부르셔야죠. 방송 공동들 누구야? 여기 협상 담당자. 근데 선수의 에이전트가 필요한 되게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는 다음 주에 알려드릴 거예요. 나이 궁금해. 놓치지 마세요, 다음 주. 이야, 협상을 이렇게 해서 잘하시나 보다. 확 끌려가게 된다.